좀 기름진 음식, 빵이나 뭐 튀김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라면도 많이 좋아해요. 지금 그걸 좀 일체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육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저지방식이 처방됐다. 또 다른 실험 참가자 안영태 씨. 그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위험한데. 이런 자리엔 늘 고기가 안주로 올라온다. 야채만을 먹어야 하는 안영태 씨. 이번 실험에서 육류 섭취가 금지되지 않았지만 술자리의 육식은 피하도록 했다.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음에 먹을게요. 이번 실험에 참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술자리에 어울리는 일이다. 건강검진 받고 나서 술 양을 많이 줄였어요. 좀 뭐 이렇게 술자리가 있더라도 한두 잔 정도 먹나 아니면 거의 안 먹는 시기예요. 지금. 그러면 육류 같은 경우도 좀 자제하고 야채 위주로 좀 먹고요. 지난 10일 동안 실험 참가자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체중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다. 많게는 2.5kg까지 줄어든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몇백 g의 체중 감량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실험 참가자들은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었다. 눈으로 띄게는 뭐 이렇게 뭐 살 빠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제 스스로 좀 가볍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뭐 배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배가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윗배가 약간 좀 더부룩한 게 없어졌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증세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좀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이 일단은 편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실험 전에 비해 평균 8포인트 떨어져 정상치에 가까워졌고 이 중에서도 가장 인체에 해로운 LDL3 콜레스테롤의 경우 7.6포인트나 떨어졌다. 저는 여러분께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려 그 당시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지나친 흡연이라든지 소시지나 햄버거 같은 과다한 동물성 지방 섭취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의 생활 습관이야말로 한국인들에게 이상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대한순환의학회에서는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심장수호 7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양한 채소와 과일, 잡곡류를 많이 먹자입니다. 이 잡곡류는 현미처럼 도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석 잔 이내로 마신다는데요. 담배는 심장에 매우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심장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역시 과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주로는 반병, 맥주는 350cc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삼가자입니다. 소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5g, 많아도 6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6g이면 이 작은 티스푼으로 6숟가락 정도입니다. 또 육류보다는 생선을 먹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에 대한 것인데요.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 될 수 있으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자이고요. 여섯 번째는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 재빨리 병원을 찾자. 그리고 끝으로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 등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심장이 특별히 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몸에 맞지 않게 변해버린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인데요. 우리 식탁을 다시 몸에 맞는 환경으로 되돌리고 자신의 건강 수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건강한 심장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유난히 극성을 부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주부습진입니다. 이 손이 물에 닿는 일이 많은 주부들에게 주로 발병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손끝에 각질이 벗겨지면서 시작되고 심하면 손바닥 전체로 퍼져서 붓거나 찢어지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발병하면 좀처럼 낫지 않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 주부습진. 그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올해 46살의 조지숙 씨. 10년 넘게 주부습진에 시달리고 있다. 상태가 좋아졌다 나빴다 하기를 수차례. 좀처럼 낫지 않는 주부습진 때문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맨손으로 닦으면 좋은데 손이 심하니까 물이 배수난 손에 물을 안 대고 하려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해요.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심할 때는 손이 뻣뻣해져 물건을 잡는 일조차 힘들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뭐 손끝이 다 갈라지고 또 피나고 굉장히 아프죠. 뭐 잡을 때 되게 그냥 막 아프고 그러니까. 원인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빨래와 설거지. 오랫동안 피부가 물과 세제에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 보습제 쓰시고요. 10년째 주부습진을 달고 사는 허기순 씨 역시 만성 주부습진 환자. 아프기도 하죠. 네, 그래서 물건을 치료를 받으면 낫는 듯 하다가도 다시 재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 추석을 보낸 뒤 증상이 더 심해졌다. 손상된 피부는 전체적으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과 손톱 주변은 심한 건조증을 보이며 갈라져 있다. 각질이 녹아져서 증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심할 때는요, 이 열 손가락 다 이 손톱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갈라져서 피가 나고 그래서 물건을 짚거나 뭐 만지지도 못하고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더 불편한 거는 화장할 때요. 우리가 감별해야 되거든요. 다른 병이냐. 근데 손에 생기는 습진 중에서 여성 특히 주부에게서 주로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인데 주로 이제 원발성 자극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움증이라든지 갈라지는 거, 그리고 딱딱해지는 거, 태선화, 그다음에 수포라든지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되게 만성 재발성으로 난치성 피부 질환의 하나입니다. 신체 중 가장 활동성이 많은 손. 그만큼 손의 피부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노출된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층으로 나뉘는데 이 중 주부습진은 맨 위 표피층이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특히 각질세포와 이중 지질막으로 된 각질층이 허물어지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된다.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세포와 이중 지질막이 손상되면서 보습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부습진에 걸린 환자들의 피부 상태는 어느 정도나 악화되어 있는 것일까?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끝의 피부를 측정해 표피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주부습진 환자 모두 손가락의 수분 손실량이 정상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세포를 둘러싼 이중 지질막이 손상돼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분 함량 측정 검사에서도 3번째 환자를 제외하고는 정상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습 기능을 하는 각질층의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 건조증이 심해진 것이다. 피부 건조증을 넘어서서 이제 피부가 균열이 되죠. 갈라지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병적 각질층이 분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